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대통령 전용기 등 방북 항공편을 통해 거액의 달러 뭉치가 북한으로 나갔다. 어제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이 기명으로 자기 이름 달고 쓴 칼럼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 칼럼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이 칼럼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단독 문정부 청와대 인사 성남공항 통해 달러 뭉치 북으로 나갔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잠꼬대 같은 황당한 이야기라 당황스럽고 기가 막혔는데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오로지 카드라식의 내용입니다. 명색이 중앙일보 논설위원 칼럼인데 아무리 망가져도 이 정도로 무너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언론사가 사실에 기반해서 칼럼을 써야지 매우 악의적인 소설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설을 써도 정말 재미없는 한물간 색깔로 소설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칼럼 보면 본인이 네. 청와대 근무한 공직자한테 들었다. 네. 당시에 2018년이면 네. 우리 윤건영 의원님도 청와대 근무하고 계실 때죠. 맞습니다. 제가 정상회담 준비할 때고 특사로 북한을 다녀왔을 시기입니다. 네. 어느 직원 혹시 집히는 직원 있으세요? 단언하건대, 예. 단언하건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상회담을 매개로 북한에 이런 한 장 준 적이 없습니다. 준 네.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중앙일보 칼럼처럼 소설을 쓴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었다면 당당하게 밝히면 될 일입니다. 이번 네. 사안은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름도 얼굴도 없이 카드라식으로 보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언론인들이 익명 뒤에 숨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취재원 보호라는 방패 뒤에 숨어가지고 네. 그 기사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요. 네. 막말로 술 먹다가 들은 이야기인지 아니면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건지 극우 유튜브한테 들은 건지 신문을 보는 이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네.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구체적으로 이분이 한 네. 이야기를 그 칼럼에 쓴 얘기를 보면 대통령 전용기 등 방북 항공편이 오갔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고 이 뒷대목도 굉장합니다. 돌아오는 네. 비행기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정권 우상화, 공산주의 이념 서적이 가득 실려왔다. 네. 책 실어 오셨어요? 성남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 룰을 피해서 달러 뭉치를 비행기에 몰래 싣고 또 엄청난 양의 이념석을 몰래 들어왔다는 게 이게 가당치나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다못해 달러 뭉치가 국가 예산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 돈을 가져갔다는 건지에 대해서도 내용이 없습니다. 또 네. 돈을 주고 이념서적을 잔뜩 들여왔다면 그 서적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는 말인지 통일부가 갖고 있다는 말인지 앞뒤가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네. 잠꼬대 같은 소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평양냉면도 공짜가 없는데 평양연설이 공짜라면 누가 믿겠나? 예.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네. 연설했던 것을 두고 이건 네. 뭐 대가 없이 연설을 하게 해줬을 리가 없다라는 건데요. 네. 당시 연설 그 네. 5일 경기장이었나요? 5일 네, 경기장에서의 연설 이거 어떻게 그 기획되고 실행됐던 건가요? 돈 주고 한 겁니까? 정말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통상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거나 또는 남북 회담을 할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북한으로 갈 경우에 북에서 경비를 부담합니다. 반대로 북측이 대한민국으로 올 경우는 우리가 경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단 1원 한 장도 준 적이 없습니다. 네. 있지도 않을 허황된 주장이라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꾸할 가치가 없을 정도인데 네네. 다만 이런 허무맹랑한 내용을 그냥 두면 사실로 믿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 외에 법적 대응 또 검토하시는 바가 있는가요? 저는 기자와 소설가는 분명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소설처럼 써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선은 중앙일보가 스스로 어떤 조치를 내놓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네. 조속한 시한 내에 중앙일보가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논설을 쓰셨을까요? 저는 이 보도의 형식도 시기도 의도도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네. 보도 형식 관련해서 만약에 중앙일보가 제대로 취재를 해서 사실관계에 자신이 있었다면 일면 톱 기사로 썼지 칼럼의 한 문단으로 쓰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네.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일각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북 송금수를 주장하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 거액 달러 전달서를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없는 두 가지를 엮어보겠다는 그런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끝으로는 정략적 의도까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앙일보 보도 이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이 논평을 냅니다. 논평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민주당 정권이 몰래 건넨 돈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말은 곧 뭐냐고 하면 최근 한반도 위기 상황의 책임 그리고 북한 미사일 개발의 책임을 온통 전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 정략적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의혹과 그리고 미사일 최근에 미사일 발사 요런 북측의 미사일 발사 요러한 것을 엮으려고 하는 정략적 의도가 보인다라는 평가신데요. 말씀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김성태 회장 통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 보냈다. 이걸 가지고 연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뭐 등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당시 상황을 우선 좀 살펴보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남북 관계가 대단히 우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네. 많은 기업들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했던 시기이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저는 가려내야 합니다. 다만 당시 경기도가 민간 기업을 통해 그럴 일을 할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하고자 했다면 자체 예산을 통하면 전 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이유가 동기가 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기가 약했다. 예. 네. 그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요 질문 그 장세정 그 논설위원 아까 그 대북 네네. 돈 했다 그러는 그 중앙일보 칼럼 쓰셨던 분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세 번째 이유가 있다. 제3의 시선이 있다라고 하면서 네. 작년 9월 26일 날 칼럼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친북 주사파 운동권 출신 86 세력이 주도한 문정권을 극도로 불신했고 청와대 내부 동향이 북측으로 계속 빠져나갈 정도로 보안이 취약해졌다라는 보고를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 듣고 용산으로 이전할 결심을 굳혔다. 즉, 이 여기를 보면 이분의 이 분석을 보면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네. 우리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청와대 586들이 네. 정보를 북측으로 빼돌렸다. 그래서 용산으로 이전했다라는 취지의 칼럼도 쓰셨어요. 이런 586 출신 청와대에 계셨던 분으로서 이런 칼럼 어떻게 네. 평가하시겠습니까? 정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딱 그 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보안에 취약한 건 용산이 훨씬 더 취약한 상황입니다. 네. 청와대가 훨씬 더 보안이 잘 돼 있고요. 뭐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대해서 그렇게 색깔론적으로 586들을 매도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는 정말 그런 식의 주장을 보수 일간지에서 대놓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정신 못 차린다 이렇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달리해서요. 감사원이 지금 통계청 감사한다고 한 2달 정도 감사를 9월부터 12월 16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네. 근데 다시 실지 감사를 재개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 소식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특별조사국 유병호 사무총장이 직할하는 특별조사국이 직접 네. 감사, 실지 감사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런 감사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디언식 기우제 지낸다라는 말 네.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여기저기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소위 답정너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 보복에 필요한 답이 나올 때까지 감사원이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이 감사가 9월 달에 시작됐는데 10월 말에 1차 연장을 했고 12월에 종료가 될 감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연장한 거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별조사국을 다시 투입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네. 특별조사국이라는 게 사무총장 직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누가 봐도 이번 연장은 윗선의 지시라는 게 딱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감사팀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초안을 소위 윗분들이 보고받고 내용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감사하라라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미 이 감사를 하면서 네. 전직 통계청장 2분, 네.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뭐 다 조사했거든요. 네네. 그럼 그 위에 윗선 누구를 표적 감사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수십 명이 이미 감사원 조사를 받았고요.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 연장 또 표적 감사가 유병호 사무총장 작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생각했던 것보다 감사 결과가 소위 사이즈가 작아서 더 윗선들, 핵심 장관급들을 더 엮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그런 의심인데요. 네. 저는 뭐 그동안의 감사원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나름 의심이 합당해 보인다 이 생각 듭니다. 예를 들어서 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경우에도 감사원이 미리 정해둔 결론에 짜맞추는 그런 감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알겠습니다. 정식 감사 결과를 발표조차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정치 보복의 돌격대가 되고 있다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